그 헌팅 술집인가? 거기를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된 오빠야가 있었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빠 나 사실 이제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와 이 새끼 되게 쪼잔하다. 통해. 저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다 왔는데도 한국에서 대화가 안 통했어요. 아 처음에 딱 전화했는데 네. 막 여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여기는 어디가요? 막 하면서 한참 그런 하는 고객센터. 적응이 안 되지. 전화 끊고 나서 혼자 뭘 말 빠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똑같아.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어디다가 전화하고 어디다 배달시켜 전화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섭고 왜냐면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보고 목소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한국에 와서 거의 무슨 고객센터랑 얘기하면 뭐 거의 그쵸.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북한에서 바로 왔으면 나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더 했지. 어땠어요? 중국에 있다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언어적 문제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럼 막 이런 문화나 그리고 또 뭐 이제 불빛이나 막 샤워하고 이런 문화는 다 어땠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언어 부분은 역시 통하지 않았어요. 언어 부분은 안 통하더라고. 안 통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뭐 분단된 지 지금 올해 80년이 됐는데 그동안 서로 다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언어는 한국에서는 거의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말투가 거의 쫙 일정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딱 나와서 처음 했던 게 그 은행에 가가지고 그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는 돈을 뽑을 수 있는 카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이제 창구에 딱 앉았는데 그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로 계속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했던 게 그냥 네만 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발급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바로 ATM기 가가지고 넣어서 비밀번호 눌렀는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티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그냥 그 카드는 그냥 체크 카드로 정도만 사용을 몇 년 동안 했었던 그런 계기도 그래서 있어요. 물어봐도 되는 한국 사람들 사실 물어보는데 내가 물어보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앉아서 뭐 솔라솔라 뭐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카드 정도만 알아듣고 그냥 네만 한 거예요. 이랬어요? 네. 이래요? 네. 그냥 네만 하고 왔다니까요. 진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걸려요. 네. 그리고 제일 좀 싫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오면 또 신체 검사를 2년, 뭐 짝수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건강검진.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오면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연이요. 김서윤이요? 김소연이요? 김서윤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진짜요? 아니 그래서 이게 내가 개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서윤으로 듣는 거예요. 개명이 아니야. 나도 김서아야 하면은 김소아로. 네? 수아요? 네? 소아요? 뭐 김서아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더라고. 미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되게 신기했던 부분들이 많긴 했는데 이게 브레이지어 사러 백화점에 이제 간다고 브레이지어 사러 가는데 이게 브레이지어라는 단어가 국정원 하나원을 거치면 외래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브레이지어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가슴띠, 젖싸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그 아줌마가 충격 먹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애가 와가지고 젖싸개지 가슴띠인지 하면서 가슴띠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만. 그치. 가슴띠 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럼 젖싸개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만. 젖싸개는 알아들어요? 젖싸개는 미치겠다. 이제 5년 차 되니까 이제 좀 살맛이 나요. 이제 좀.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그럼 뭐 네. 이제 공부도 하고 초등학교 네. 다니고 네. 이제 중학교 다 검정고시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그렇게 순탄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롭지 않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긴 한데
그럼 첫 연애는 언제 봤어요? 이제 궁금한 게 첫 연애 한국에 딱 와가지고 연애를 해봤어. 언제? 이게 연애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살짝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아니 연애는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구나. 나를 좋다는 사람은 많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내가 좋아해야 되니까 좋아하는 연애를 선호해요? 그 좀 좋아하는 연애를 선호하죠. 뭐 물론 둘 다 좋으면 더 좋지. 네, 어느 날 그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오빠야를 그 헌팅 술집인가? 거기를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된 오빠야가 있었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일단 이제 잘생기고부터 봐야지. 네, 잘생겼는데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그때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투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한국어를 한다고 해도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오빠야랑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그 외제차 끌고 막 오더라고. 잘생겼다. 이렇게 좀 그랬는데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이제 카톡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카톡을 주고받는데 나는 그냥 고유의 조선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꾸 외래어를 쓰고 그다음에 줄임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뿐싸다 이래요. 가뿐싸가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 몰랐구나. 모르지. 이렇다니까. 미치겠다. 가뿐싸다 이래서 남편이 말해 가뿐싸라고 했으면 그냥 확. 근데 그때 가뿐싸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인분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응가를 보거나 할 때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놀다가도 응가 볼 때는 우리 집에 빨리 뛰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응가 마렵다라는 걸 갑자기 분을 싸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뿐싸다 이래서 이게 화장실 마렵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분위기를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 분위기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세상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잘 싸고 왔나? 잘 싸고 왔나? 잘 싸고 왔나? 그래서 뭘 잘 산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힘들었구나 연애도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 힘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빠 나 사실 이제 북한에서 왔어.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자꾸 이롭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디 가려면 이롭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한 사람들만 이롭다라는 얘기를 쓴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썼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헤어지재. 그래서 알았다고 헤어졌지. 차인 거지. 북한에서 온 이후로 차였어요? 네, 북한에서 온 이후로 차였어요. 이거는 진짜 드문 일이긴 한데 좀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른가 보네요. 그때 좀 많이 좀 천티가 났나? 왜 차였지? 차일 이성감에 나왔을 때도 차일 그런 그러니까 비주얼은 아닌데. 차일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는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 친구를 집에다 데려가면 이제 부모님들의 눈치도 보이고 뭔가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친구가 먼저 설레발 친 거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쵸, 좀 감당하기 힘들었구나. 그렇죠. 별난 얘기 다 했어요. 북한에서 막 고생했다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때는. 힘들지 그런 거 감당하기가 남자로서. 네, 힘들지. 정말 엄청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파를 많이 겪었으니까 저희 탈북민들은. 맞아요. 그래서 까였어요. 근데 지금은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렇게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친구랑 또 연애해보고 했는데 문화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한국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이제 문화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남자가 해결을 해요.
그래서 뭐 밥 사고 막 이 모든 선물 사고 이거 다 남자가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이제 밥을 사도 이제 그 친구는 항상 했던 얘기가 네가 무슨 밥을 사냐. 내가 이것도 조차 못하게 내 여자 못 살려 먹이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조금 북한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 서로 이제 부담을 안 가지려고 이제 나눠 가지고 뭐 내가 밥을 사면 너가 커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 친구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와 이 새끼 되게 쪼잔하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살게.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몇 개 시켜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막 이게 얼마나 나올까 막 걱정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더 시켜 내가 사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친구도 내가 다 사면 부담스럽고 근데 그거를 몰랐었지. 이제 이런 그 뭐 문화적인 차이들도 굉장히 컸어요. 이제 중국 남자들은 좀 많이 그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샤워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남자가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근데 좀 한국 갔을 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씻기도 하고. 네. 한국 남자들은 좀 뭐 특유의 냄새가 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는 특히 겨울철이 되면 한국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다 난방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들도 없는 집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몸에서 냄새도 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막 여름에는 2번도 씻고 맞아. 막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 보면 항상 깔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 봐도 깔끔하다. 그러니까 자기 정돈이 되게 잘 되어 있고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도 막 이제 바디 크림 바르고 이제 향수 뿌리고 막 쿠션 바르고 처음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남자답지 못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기생처럼 남자가 저렇게 뿌리고 다니냐 이런 생각이 컸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걸 더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 남자들 보면은 제 인생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진짜 잘하죠. 그거 보면. 너무 궁금한 잘하죠. 게 그 중국은 내가 이제 북한에서 봤던 그 드라마에서 그 막 신발을 신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집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난방을 한다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좀 잘 사는 집은 중국에서 신발 신고 들어가요?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따로 없이 그냥 집에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데 이게 중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추운 지방에는 그래도 난방이 있다 보니까 신발 안 신고 그냥 가는데 이제 좀 이제 더운 지방에는 난방이 없어요. 그럼 겨울철에는 난방이 없다 보니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대부분 집안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많이 끼어 입고 겨울에는 그래서 신발 신고 막 침대에 눕고 막 그런 집들도 많았는데 특히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집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시골 위주로 좀 많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이제 시내 아파트 위주로는 그래도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진짜 지금 문화가 참 다른 게 신기하다. 신발 신고 방에 들어가는 게 뭔가 충격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그 임신매매 당한 집에 갔는데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치.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겪을 때는.